네,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청년 톡톡,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조 목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다름과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번에는 스텝 2, 만남과 확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예수님의 사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그것은 아마 만남 아닌가 싶어요. 만남.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건 만남이었어요. 제자들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예. 또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친히 만나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과도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또 기성세대도 그렇고 끊임없는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시작되고 거기서 확장되는 것. 더 나아가 그 만남들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확장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사무실 개방했다. 네, 처음에 그렇죠? 아무도 안 왔다면서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 만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만남의 이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네.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청년들에게 만나고 싶다,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청년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고요. 제 사무실 오픈해놓고 밤 12시까지 기다려도 그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제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시 반쯤 집에 들어갔어요. 밤 10시 반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씻고 자야겠다고 눕고 있는데 네.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았죠. 네.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순간 직감했죠. 여기서 제가 집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 집이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그 친구에게 잠깐 목사님 잠깐 편의점 나왔는데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뵈려고 왔는데 불이 꺼 있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편의점에 뭐 좀 잠깐 사러 왔어. 그럼 너 뭐 마실래? 내가 좀 사가지고 갈게. 했더니 네 그러면 뭐 음료수 하나 사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불이 나게 옷을 입고 제가 교회로 달려갔어요. 편의점 들려서 음료수 사가지고. 예. 근데 그런 수밖에 없었던 건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다면 그리고 11시간 넘는 시간에 만나러 왔다면 이 친구는 뭔가 정말로 지금 갈급하다.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거 첫 번째 하나였고요. 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 친구에게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는 그 만남이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았어요. 또 하나 내가 목사님에게 좀 뭔가 불편함을 드리나 피해를 끼쳐드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드렸나? 네. 늦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사무실로 갔어요. 그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남자 형제였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들어가자 하고서 이야기하면서 음료수 나누면서 이 시간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뭐 쭈삣쭈삣 대면서 괜히 제가 목사님 이 시간 너무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야기를 안 해요. 계속. 그러다가 괜찮다고 이야기해라 했더니 이제 그날 여자친구랑 헤어졌던 거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마땅히 찾아갈 친구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민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넌지시 들었던 그냥 힘들면 찾아와.
힘들면 찾아와. 나 언제든지 있어. 늦게까지 네. 있어. 네. 그리고 제가 밤 늦게까지 불 켜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다니면서 다 보이잖아요. 제 사무실은.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한번 가볼까 하고 갔대요. 근데 불이 꺼져 있어서 돌아가야겠다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친구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12시까지 있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받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랑 헤어진 이야기,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해 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같이 뭐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점도 이야기해 줬어요. 그 친구와. 제가 좀 연애 상담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네.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 상담 전문이었어가지고 와, 의외인데요. 가지고 있는 은사들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여러 가지 해결점들 그리고 여자의 심리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네.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다행히 그 헤어졌던 그 친구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요. 이게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를 찾아서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미련이 남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그냥 헤어지고 끝날 수 있고요. 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잘 해야 돼요. 아니, 네, 좋아요. 네, 아니 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잘못 만나면 어떤 친구들은요. 그죠. 야, 그냥 헤어져. 네, 헤어져. 이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네. 아니야 그래도 잘 해봐 하면 조금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친구가 다시 만나게 됐고요. 결국은 그 친구가 결혼하게 됐어요. 우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친구 주례를 또 섰던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뭐 서로 이야기하다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뭐 하고 고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친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찾아가면 돼. 목사님이랑 이야기해봐. 야 목사님이 정말 편하게 다 들어준다. 또 야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답이 나와.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진짜 찾아오고요. 네. 만남이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안 오던 친구들이 이제는 뭐 계속 수시로. 담임 목사님도 저희 사무실 위에가 담임 목사님 사택이에요. 네. 그만 좀 해라. 야, 밤 12시까지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뿌듯하게 그냥 웃으면서 네. 야, 너네 뭐 먹고 싶으면 얘기하고 카드 던져주시고 가시고 막 그랬어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만나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지 않고요. 야, 뭐 먹고 싶으면 먹어 하면서 카드 던져주고 가시고. 야.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를 만나러 왔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그 자리에 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끼리 또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만나러 왔는데 거기 함께 있던 다른 청년들과도 만남을 갖게 되고 그게 이야기를 하게 확장이네. 되고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가 그 안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만나러 오는 친구도 있지만 네. 그곳에서 다른 청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나러 오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확장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더 확장. 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만남을 넘어서 그 만남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죠. 좀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같이 모였을 때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또 이야기해주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부분들, 신앙의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네. 그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편하게 만났고 또 같이
청년들끼리 지체들끼리 만나는 그 시간 좀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하고 네. 그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오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사무실에 있었던 그 원탁은 정말 작은 교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확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 만남들을 더 확장시켜가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저희 청년부 안에서는 이제 SNS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뭐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그룹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소그룹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네. 제자 훈련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단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느 하나를 건너뛰고 나면은 그렇죠. 그거는 정말 안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만남에서 소통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릴 때는 교회 선생님이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힘들고 뭐 상담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항상 그 어떤 문제든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죠. 그래. 예. 그러니까 정해진 답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러면은 알지만 이거는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정해진 답을 들으러 청년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만남에 기대되는 게 있어야 만남을 그쵸. 원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만남은 요즘 세대들에게는 단절을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불편한 만남보다는 편안한 단절을 추구하는 게 요즘 세대거든요. 네. 그것처럼 청년들이 찾아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만남들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뭐 같은 지체들을 만날 때도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해져 있는 그 답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들을 굳이 와서 듣고 거기에서 혼나고 거기에서 정죄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서 찾아오라고 하면 안 누가 가도. 그 만남을 원하겠어요. 항상 그렇게 목사님이나 교회 선생님과 얘기할 때는 다소곳하게 이렇게 네.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제 앞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좀 그것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만남이 조금씩 확장되고 아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리가 돼서 그랬지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 그 과정들이 빠졌다면 그 스텝들이 빠졌다면 도미노 제가 요즘 도미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도미노가 보면 하나 넘어가고 다음이 넘어가야 그 다음이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간격이 넓어져 있거나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 도미노가 전체 넘어가서 그림을 이렇게 쫙 멋있는 그림 만들어내거나 쫙 도미노가 펼쳐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네. 다음 세대랑 갈 때도 조급한 마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특히 더 그래요. 짧은 시간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부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뭔가 좀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면 뭔가 반짝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조급함들이 생기세요. 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중간 그 스텝들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이 있어야 그 또 다음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한 그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겨우 목사님 방이 편해지고 올만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자 훈련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13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하시면서 1, 2년 안에 모든 거 못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쵸. 네, 청년 목회를 1, 2년 안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들과 소통하고 벽을 허물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드디어 밝혀진 13년 네네. 삶을
그리고 또 생각이 한 게 어른들 입장에서 그래 다음 세대들이 편하게 교회라는 곳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자. 최대한 편하게 해주자. 네네네. 편하게. 근데 그 편함도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엄청 맞아요. 불편해요. 네, 맞아요. 다름이 인정되지 않으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솔직히 청년들이 밤 12시까지 막 1시까지 제 사무실에서 막 떠들면 그 소음이 고스란히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야 너넨 잠도 안 자냐? 야 나 내일 새벽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그 안에 다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이 시간에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이 밤에여야 마음이 열려.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름이 인정되니까 그 친구들도 다름을 인정해 주니까요. 야 너네 낮에 와. 얘네들 낮에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름들이 분명히 있죠. 그걸 인정하면서 네. 가는 거.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9시 전까지는 마치도록 그렇죠. 해. 네, 맞아요. 아, 그 다름을 그런 여러 가지 작은 다름들 하나하나들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그때부터 소통이 되고 네. 그때부터 뭔가 그 안에 좋은 열매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남과 확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그 만남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만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긴 네.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은사한 것 같아요. 저도 낯을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오늘도 지금 이제 세 번째 만나 뵙지만 네. 여전히 좀 불편해요. 근데 네. 저도 이렇게 낯선 것에 대한 첫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만나게 되면 저는 그래도 뭔가 이야기하거나 그래도 아이 성향이 아니고 이 성향이기 때문에 네.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성향이 아인데 내가 성향이 아인데 어떻게 만나냐고. 그게 쉽지 않다고. 네. 만나면 청년들이 온다고 그러면 더 아무것도 못하겠고 맞아. 네, 아무것도 못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름 목회자도 다 다름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만남을 꼭 이렇게 이어가실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또 꼼꼼하게 막 이렇게 뭐 타이핑해서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만남을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향은 만남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남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사무실 개방하고 와라.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네. 특히 요즘 젊은 사역자분들,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뭐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내성적인 분들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그렇죠. 당황하시고. 맞아요. 아, 그런 분들도 그 자신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만남과 확장에 대한 부분도 저게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다는 건 서로 소통이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요. 네. 그 편안해짐을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향성을 유지하시라는 얘기죠. 아, 예. 이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네. 만남은 예수님이 그 일일이 다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직접 대면하는 만남을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그 만나셨지만 결국은 그 네. 만남의 이유는 공감이셨어요. 그들과 공감하고 싶으셨고 네. 그들이 또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던 거지 네. 꼭 뭐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이 만남으로 모든 그러네요.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좋은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나눌게요. 네. 자, 오늘 만남과 확장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질 것 같은데요. 감동과 동감입니다. 감동과 동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함께 담길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